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특히 오랜만에 거리두기가 없었던 명절이었잖아요. 가족분들하고 재밌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국 경제를 볼 때 좀 다른 방법으로 보는 지표를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의 GDP를 못 믿는 사람들이 리커창 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리커창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그리고 은행 대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GDP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데 그 계산하는 와중에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는 거를 좀 걱정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실제 데이터에 가까운 것들로 중국 경제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경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의 GDP는 월등히 오랜 데이터가 있고 믿을만 하지만 되게 후행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오는지 진짜 맞는지에 대해서 헷갈리거든요. 요게 후행적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제조업 경기를 볼 때 뭘 많이 보냐면 이 PMI 지수 같은 걸 많이 보는데요. 이 PMI 지수는 서베이라고 하죠. 설문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답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황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됩니다. PMI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후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주가의 움직임하고 PMI를 같이 한번 그려보면 만약에 우리가 PMI를 보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PMI가 낮을 때 주식을 팔아야 뭔가 먹을 수 있는 건데 PMI가 낮아진 상태에는 이미 주가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 PMI 후행성을 알려주는 거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PMI는 참고만 하시고 요걸 가지고 직접 주식을 트레이딩하거나 하는 건 좀 부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커창 지수에 대한 거를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철도 물동량하고 그 다음에 대출 증가율, 그 다음에 전력 소비량 등이 주간하고 월간으로 데이터가 발표가 되거든요. GDP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지금 미국 경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요 세 가지 수치만 딱 놓고 보면은 미국 경제가 당장 침체가 온다든지 또는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침체가 금방 온다든지 하는 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경제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벌써 많이 빠졌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이 촬영되고 이제 좀 있으면 FOMC가 있고 이 FOMC 때 아마 75bp 올릴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점도표도 되게 높여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어요. 전 여전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번에 저희가 봤던 전저점이 3660 이하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했던 얘기, 요건 반복이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미국식 리커창 지수의 구성 항목인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대출 증가율을 항목별로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철도 물동량을 보면 미국의 철도 물동량은 사실 2022년 5월 달에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가 확대가 되다가 주간으로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2022년 8월 달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 주가의 요 전 저점이었던 3660이 6월 중순에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느껴지는 것보다 2달 먼저 물동량이 좋아진 거죠. 지금 이제 물가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약간 변동성이 생기고 좀 빠져있는 상태인데 이 물동량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고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크게 다시 마이너스로 가지 않으면 주가가 더 많은 가격 조정, 전저점 이하로 오는 가격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이 촬영할 날이 금요일인데 이 촬영하기 전날에 미국에서 철도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했다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 파업한다고 할 때 되게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합의가 되고 좀 안심했던 이유가 이 철도 물동량이 실제로 미국의 경제를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철도 물동량을 보면은 이미 주가는 물동량이 많이 빠지는 2008년이나 이때와 같은 물동량이 이미 한번 반영이 된 거다, 주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력 소비량인데 전력 소비량도 사실 비슷합니다.
전력 소비라는 거는 사람들이 집에서 전력도 쓰지만 기업들도 전력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전력 소비량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어야 실제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근데 미국의 전력 소비량을 보시면 그런 흐름이 지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전력 소비량이 과거보다 증가율이 떨어진 거는 맞는데 주가는 그거보다 사실 조금 더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의 가격 조정이 이미 어느 정도의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2008년 리만 사태와 같은 뭐 구조적인 경기 침체 또는 뭐 시스템 붕괴 또는 뭐 그 전에 서너 번 있었던 시스템 붕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전력 소비량은 더 많이 빠질 거고 그럼 주가는 사실 더 빠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오긴 오는데 이게 구조적인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적인 경기 침체라는 의견이 더 많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낮다라는 얘기는 아직 경제의 온도는 되게 뜨거운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따뜻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당장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물종량, 전기 사용량 이 두 가지 모두 당장에 아주 심각한 경기 침체를 나타내지 않고 있고요. 세 번째는 대출인데 요거는 이 앞에 두 개랑은 약간 그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철도 물동량이랑 전력 소비량은 어쨌든 하락 추세예요. 증가율이 떨어지거나 철도 물동량은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갔었거나 이랬거든요. 대출 증가율은 너무 신기한 게 엄청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 플러스 10% 이상이에요. 되게 이상하죠. 지금 경기도 나쁘다 오르고 금리도 오른다 오르고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대출 증가율이 되게 짱짱하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물론 철도 물동량이나 전력 소비량만큼 주가랑의 연관관계가 대출 증가율은 떨어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은 대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전 이거를 제가 요거는 한두 달 전에 얘기 드렸던 내용인데 어닝의 피크하고 주가의 바닥이 비슷하다라는 논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심하니까 이 대출도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대출이 늘어나는 것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닝이 꺾이듯이 또는 대출이 꺾이는 이런 것들이 또 QT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잡는다는 신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오히려 주가의 가격 조정은 여기서 3,660 정도에서 끝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분명한 사실은 대출은 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QT를 9월부터 하고 있지만 경기가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반론은 대출이 잘 나오니까 버티는데 대출이 급격히 꺼지면 QT까지 맞물려서 박살날 수 있지 않냐라고 보시는데 QT의 규모가 950억 불이 작은 건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몇 배니까 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자산이나 전체 미국 경제에서 몇 프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과거 QT보다 아주 크지는 않아요. 2018년 QT 때는 QT가 절반 이상 진행되고 나서 진짜 긴축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고 다시 대출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 민간에서는. 그렇게 보면 9월 달부터 시행된 QT의 확대 때문에 당장 뭔가 큰일이 날 거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보다 지금 세 가지 말한 것보다 지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제 9월에 FOMC 아마 75bp 올리고 금리가 전도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거의 다 올리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채권이나 주식 모두 다 덜 가지고 있거든요. 서베이 같은 걸 보면. 근데 분명히 투자자들은 뭔가를 먼저 채우려고 할 거고 그 대상이 주식이 되기보다는 채권이 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이제 10월 달에는 조금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좀 경제를 보는 다른 방법을 좀 말씀드렸는데 요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뭐 질문 있으시거나 하면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